자, 오늘 8월 24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어제 제가 마감 시황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주식시장을 도박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대단히 싫어하는데, 어제는 내가 봤을 때도 또 이건 도박판이더라. 테마 4개가 엮여가지고 서로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거. 얘는 예능 보면은 줄을 이렇게 십자로 해가지고 줄다리기 하는 그런 예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한쪽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굴러가고 이런 거 보면서 웃는 그런 예능을 보는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의 클라이막스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길어봤자 이번 주, 짧으면 그야말로 어제까지 해서 테마가 조금 사그라들고 우리 시장에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항상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고 상승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승도 마지막에 급등을 하고 갑자기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그런 다음에 급락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 급락을 하고 나서 한번 손바뀜이 일어나고 나서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 정도 테마 양세가 어제 열렸으면 거의 클라이막스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은 테마가 좀 죽는 모습입니다. 일단 어제 4개였죠. 오염수 테마, 맥신 테마, 양자 컴퓨터, 초전도체. 이 중에서 초전도체는 지금 계속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덕성 소폭 올랐는데 이제 테마처럼 오른다기보다는 단기 바닥 잡고 조금 자리 잡는 정도. 서남 이 정도. 서남도 1% 정도 빠졌고 덕성 한 2%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신성 델타테크.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도 올라갔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얘는 그래도 조금 관계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고, 또 정지될 때 얘는 정지가 안 되는데 얘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부러질지 모릅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정지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물이 좀 급락 나올 때 안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초전도체는 많이 힘이 죽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테마가 좀 살아있는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그렇고, 원익PN이는 어떻게 됐죠? 원익PN이도 지금 거의 다 내려왔어요. 보면은 원익PN이나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면 지금 상승하기 전 위에인 것보다 대비해서 3분의 1에서 2배, 반토막 나면서 지금 다시 다 원상태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델타테크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거의. 그렇고, 양자 컴퓨터는 오늘도 강했는데, 엑스게이트, 우리로 이런 종목들 오늘도 강했는데, 보면은 시간 외에서 지금 물량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양자 컴퓨터의 이슈는 사실 처음 있는 이슈.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그 테마라고 한다면, 양자 컴퓨터는 전에도 한 몇 번 나왔던 테마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선한 테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글쎄요, 얘도 오래갈 테마는 아닌 것 같고, 맥시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가 태경선업 같은 경우 좀 못 올라가고 있고, 지금 거의 다 올라갔던 부분 대부분 반납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힘이 좀 빠졌고, 특히 오늘 이제 눈여겨본 건 오염수입니다. 사실 오염수 테마는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일본에서 이제 오염수를 방류하는 걸 반대를 했다면은, 반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면은 사실 오염수 테마는 더 오래 갈 수 있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정부에서 계속 이제 점검을 하려고 할 거고, 일본과 분쟁이가 나겠죠. 왜 니들이 우리 걸 점검하려고 하냐, 뭐 이런 이제 것도 나오고, 정부에서 이렇게 스탠스를 펼치면은 그 밑에 있는 이제 기관들이라든지 해양수산부라든지 또는 이제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뉴스를 다룰 텐데, 지금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찬동하는 느낌을 강하게 주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쓰기가 어려워지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열받는 것 중에 하나는, 잼버리가 우리가 엄청난 파행을 겪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배를 째버리니까 언론에서도 지금 잘 다루지 않아요. 후속 보도가 많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서 약간 내가 이제 진짜 개돼지가 되는 취급을 받는 느낌도 좀 들어서 사실 되게 불쾌하면서 지금 요즘 이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일본 오염수 관련된 이슈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후속 뉴스가 나오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수 테마가
1시가 딱 되니까 인상화가 대장이었잖아요. 딱 보시죠. 여기가부터 여기가 분봉 1분봉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여기까지 12시 1시부터 쭉 빠져 내려갑니다. 오늘 인상가가 고가 7% 가까이 찍었다가 지금 마이너스 14.69 거의 마이너스 15%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변동성이 20%가 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서 인상가가 1시부터 빠지면서 볼만한 게, 자, 에코프로 BM 1시쯤부터 올라갑니다. LNF도 마찬가지고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1시쯤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포스코 DX는 별로 올라간 거 없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마찬가지 1시쯤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테마 섹터에서 이제 주도 섹터인 반도체 2차전지 쪽으로 좀, 특히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이미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가 어제 이미 엔비디아 실적으로 갭상승을 뜨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뜨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익 시효인 매물이 나오면서 오히려 조금 장 후반 되면서 힘이 좀 빠졌고, 그렇지 못했던 2차전지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는 건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왔고, 오늘 이제 본장에서 이제 그 상승분이 반영이 될 거니까, 내일도 2차전지 반도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어쨌든 간, 시장에서 보여준 거죠. 테마가 죽으면 2차전지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테마 장세가 슬슬 섹터 장세가 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장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를 보면은, 예를 들면은, 마니코는 작살났네요. 마니코도 치킨 그거라서 이제 많이 빠졌는데, 역시 1시쯤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 하방으로 찍는데, 그 외에 오늘 뉴스가 있었나요? 마니코는 또 시간에서는 또 상승했네요. 어쨌든 테마 장세에서 섹터 장세가 돼야지 추세적인 상승을 볼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초연도체 관련해 가지고 그나마 예를 들면은 그 신성델타테크를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신성델타테크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자리에서 누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혹은 들어갔다가도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차트가 많이 올라왔구나 생각하지만, 이 중에서 장중에도 엄청나게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초연도체 맥신으로 엮여가지고 올라왔다가 급락하고, 이런 것들을 버텨내기가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테마로 움직였을 경우에 그 하루의 변동성 때문에 이걸 끝까지 먹는 경우들이 많지 않거든요. 의외로 손실을 보거나, 잘못하면 결국은 이게 테마가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이 위에서 티플이다 그러면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은 5,000원대 위에서 5,500원 이럴 때 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또 고생을 좀 하게 되겠죠. 그래서 테마가 있다는 게 결코 개인들이 돈 벌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밑에서 우연찮게 갖고 있다가 테마를 기회로 팔았을 때 돈이 벌리겠죠. 그래서 뭐 신성 델타테크다 혹은 뭐 엑스게이트다 이런 거, 엑스게이트도 솔직히 양자 컴퓨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사고, 신규 상장이니까 그냥 잘 가나 보다 하고 사고, 그래서 급등했다가 내려오니까 조정 주는구나 하면서 4,000원 정도 샀는데, 그래도 4,000원 샀는데 3,000원까지 내려갔어. 근데 손절 못 해가지고 들고 있다가 올라가니까 이 기회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테마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수익 내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도 테마를 타고 개인 매매할 때는 거의 당일 매매를 끝내요. 왜냐하면은 시간 외 변동성이 위든 밑이든 심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장이 좀 이제 정상적으로, 어제 클라이막스를 찍고 정상적으로 좀 변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 길을 기대하고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은 결국은 변동성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추세를 먹어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금통이 금리 동결했죠. 2000년 한은 총재가 뭐 여러가지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이 연설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창용 총재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금리를 낮추면 여기서 이제 미국과의 금리가 더 벌어지면 안 되고, 그러면 외화 유출이 발생하겠죠. 지금 환율도 높은 상황이고, 오늘 좀 환율이 빠졌더라고요. 증시가 올라오면서 환율이 좀 빠졌는데, 환율도 좀 높은 상황이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화 유출 걱정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환율을 높이기에는, 금융금리를 높이기에는 가계부채 문제 지금 터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미 터지고 있고, 20대들은 뭐 저기 지금 파산 신청한 사람들 지금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뭐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다음에 이제 이제 나올 뉴스는 24, 25일로 예정된 잭슨홀 미팅인데 25일에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이 있죠. 지금 시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가 2%가 절대적 명제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또 이런 이제 잭슨홀 미팅 이런 데서 이제 논의가 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암암리의 기준처럼 잡혀 있는 게 2%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코로나라는 상황 또 리먼 때 그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좀 유동성이 많이 풀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를 맞추는 게 이제 맞느냐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갑론을박이 좀 많아요. 일단 기준 자체도 사실은 어떤 특별하게 데이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통설로 통설이 이제 기준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시대에 맡겨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2% 물가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하잖아. 근데 현재 미국은 경기가 좋잖아요. 지금 고용도 탄탄한 상황이고 한 상황인데 지금 유럽은 사실은 미국만큼은 아니거든요. 미국은 유럽만큼은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경기가 안 좋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그 경제 3주체 중에 기업, 가계, 정부 중에 멀쩡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면은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금리 올리는 걸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각 부채들이 많으니까 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자기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올리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도 휘청거리기 시작하거든요. 달러가 계속 다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화를 들고 있는데 지금 2.5%죠. 3.5%죠. 그밖에 이자를 안 주는데 미국의 달러를 갖고 있으면 더 금리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원화를 갖고 있으면 3.5% 주는데 미국의 달러를 갖고 있으면 5.5%를 주면은 더 안정성이 높은 자금을 들고 있는데 더 많은 이자를 누린다. 그럼 다 달러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국에서 통화가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국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면 환율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또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늘어나고 자국에 돈이 많이 있어야지 그 돈들이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결국 미국으로 돈들이 몰려가게 된다면은 미국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 지금 전 세계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2%의 경제가 물가 맞느냐. 반대로 한때는 2%에 못 미치면 디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문제라고 해서 어떻게 쓰는 물가를 또 올리려고 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시대에 맞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 CPI가 3%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2%라는 이 불확실한 기준만 조금 완화된다고 해도 괜찮은 흐름들 앞으로 시장에서 괜찮은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뭐라 그러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말씀. 그 다음 이슈는 잭슨홀 미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수급입니다. 어쨌든 간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해 내내 수급 장세였고 이 수급 장세가 지금 테마 장세를 이루다가 섹터를 이루다가 테마를 이루다가 지금 다시 한번 섹터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2차전지가 어쨌든 간 반도체와 2차전지가 우리나라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딴 것들은 지금은 중심을 잡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수 올라온 것 대비해서 종목들은 별로 올라온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코스닥 올라왔다고 해도 전부 다 그냥 에코프로가 다 올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 밑에 있는 기저에 있는 종목들은 올라온 게 없습니다. 생각보다. 지수가 올라온 거에 비해서 지수가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올라오지도 못했고 지수가 올라온 것도 왜곡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답답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2차전지 쪽에 수급이 올라오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부처럼 2차전지와 다른 종목들의 수급을 끌고 갈 만큼 세진 않으니까 일단 지수가 부러지면 종목들은 다 부러지거든요. 일단 지수라도 방어해놓고 보자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